아 진짜 내 이거 하나만 보고 자야지. A few moments later. 아씨, 보다가 잠들었네. 출근해야 돼. 있다. 자,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사례가 있을 거예요. 자기 전에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깜빡하고서 배터리 충전을 까먹고서 다음날 아침을 맞이했을 때, 그럴 때 하루가 일단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핸드폰을 좀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배터리가 가는 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무리 4500mAh 이렇게 대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녁 때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은 살짝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아끼기 위한 설정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도 아끼고 개인정보 보호까지 할 수 있는 설정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갤럭시 노트 20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대부분의 갤럭시 핸드폰에서는 적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가기 전에 질문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 갤럭시 핸드폰을 최근에 받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질문이 배터리가 왜 이렇게 빨리 닳아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면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사용자에 맞게 최적화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게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사용자의 사용 패턴을 확인해서 이 사람이 이 어플은 잘 사용하지 않는구나, 요거는 동기화가 필요하지 않겠구나, 이런 거를 알아서 파악해서 절전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때 이후부터는 배터리가 좀 적게 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한 일주일, 뭐 오래 걸리면 2주일, 요 정도까지는 배터리가 좀 많이 닳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 가고요. 만약에 그 이후에 좀 배터리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서비스 센터 가시면 됩니다. 그거는 문제가 맞을 거예요. 자, 요 정도로 배터리 관해서 자주 나온 질문 정리해드리고 가고요. 자, 그럼 이제 바로 갈게요. 자, 첫 번째로는 알림에서 엣지 라이팅을 끌 거예요. 엣지 라이팅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이렇게 화면이 있을 때 카톡 같은 알림이 오면은 이렇게 겉에 테두리에 밝게 빛나면서 엣지 부분으로도 알림이 표시될 때가 있어요. 이 녀석이 은근히 배터리를 잡아먹는 요소인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 엣지 라이팅을 좋아하지만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는 해당 기능을 꺼줘야 됩니다. 자, 설정으로 들어가서요, 알림, 그 다음에 맨 아래 보시면 엣지 라이팅이라고 있어요. 자, 이 녀석을 꺼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여기 디스플레이로 가서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 이 녀석으로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일반으로 하게 되면은 화면 주사율이 120Hz가 아니라 일반 기본 60Hz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걸 일반으로 하게 되면은 배터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배터리가 정말 급하실 때만 쓰세요.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서 또 아래로 내리면은 Always on 디스플레이 있죠. 여기로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AOD, 이 녀석을 터치로 켜기로만 바꿔주세요. 이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게 은근히 좀 배터리를 잡아먹는 요소예요. 정확하게 테스트해보지는 못했지만 체감상 1시간에 1% 정도? 아니면 한 0.5% 정도? 그 정도 조금 미미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잠깐 터치할 때 켜기, 요걸로만 해주시면은 계속해서 켜져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배터리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 줄게요. 아래로 내려서 유용한 기능 찾아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모션 및 제스처, 지난번 이 영상을 따라오신 분들이라면은 이게 꺼져 있을 텐데 저랑 똑같게 맞춰주세요. 자, 들어서 화면 켜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렇게 눕혀져 있다가 화면을 들었을 때 자동으로 화면이 켜지는 거예요. 배터리에는 화면 켜지는 게 가장 치명적이기 때문에 요거는 웬만하면 꺼줍니다. 배터리가 급박할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꺼주시면은 배터리를 아끼는데 정말 큰 효과가 있어요. 이 화면 켜지는 걸 좀 막을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들어 올리는지 계속해서 센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끄면은 배터리가 절약이 되겠죠. 그런데 이 두 번 눌러 화면 켜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면을 터치하는지 계속해서 센싱을 하고 있는 거긴 한데 뭐 이 정도는 켜주도록 합니다. 이거는 끄면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 알림은 들어서 켜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 녀석은 뭔가 문자나 카톡 같은 알림이 와 있을 때 들어 올리면 진동으로 삥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 기능을 끄는 건데 요것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상생활에서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서 배터리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설정이었고요. 자, 다음으로는 데이터, 배터리, 개인정보까지 지킬 수 있는
있는 설정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뒤로 나와서 개인정보 보호 탭으로 갑니다. 자, 여기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활성화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맨 처음 핸드폰을 받아서 그냥 확인 다음 이렇게 누르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켜져 있을 내용인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오류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활동 기록들 이런 거를 제조사 측에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핸드폰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제 배터리와 제 개인정보가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 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케팅 정보 수신 이런 것도 당연히 꺼주는 게 좋죠. 왜냐면은 이 알림들이 계속해서 오니까 이것도 배터리를 잡아먹는데 역할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위치로 갑니다. 자, 이 GPS를 잡는 이 위치 같은 경우에도 은근히 배터리를 잡아먹는 요소예요. 필요 없을 때에도 계속해서 위치를 잡고 있다면 당연히 배터리가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 녀석도 꺼주도록 할 건데, 무작정 끄는 게 아니라 요거는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살려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앱 권한으로 갑니다. 앱 권한에서 항상 허용됨, 그리고 사용 중에만 허용됨, 그리고 거부됨, 이렇게 세 가지 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도 어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 중에는 허락이 되어야만 지도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만약에 여기 항상 허용됨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지도 어플을 빼고 지도가 필요 없는 상황인데 하는 어플들이 있다면 이 녀석들을 건드려서 뭐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또는 뭐 거부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사용 중에만 허용됨 이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나 삼성페이 같은 것들, 이런 거는 앱 인증을 받을 때 혹은 뭐 마케팅 정보들을 수신받기 위해서 허용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꺼주면은 사용할 때 위치를 따로 잡지 않으니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점이 하나 있는데, 이 구글이나 아니면 구글 지도 같은 경우에는 항상 허용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항상 허용됨으로 되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한번 구글 지도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구글 맵으로 들어와서 여기 내 정보를 누른 다음에 내 타임라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러면 내가 그동안 거쳐왔던 그 기록들을 볼 수가 있는 건데, 구글에서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어도 이미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보이시는 것처럼 내 타임라인을 한번 둘러보기라고 해서 저는 기존에 이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도 오늘 뭐 8월 4일 그 이전 기록들 전부 다 기록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고 이 구글 맵을 사용하신 이후부터는 거의 대부분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내 개인 위치가 너무 발각되는 게 조금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위치 설정으로 가셔서 앱 권한 그리고 구글 지도를 앱 사용 중에만 허용, 이 녀석으로 하시면은 이런 타임라인 기능들을 차단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설정으로는 이제 문자 MMS 기능을 차단시킬 거예요. 이 MMS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말하는 건데요. 이 MMS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자동으로 받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렇게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MMS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MMS를 왜 선택적으로 받아야 되냐 하면은, 기존에 어떤 사례 중에 MMS를 받는 것만으로도 뭐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꺼놓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MMS들은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이 보이는 것처럼 택배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택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주 사용하시니까 그 우리 동네 택배 기사님 번호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택배 기사님이구나 이렇게 확인하고서 어떤 거 왔지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대부분 광고 혹은 스팸 문자 뭐 요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안 받으면 되기 때문에 요 기능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메시지 앱에서 점점점 눌러줍니다. 설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추가 설정으로 들어가서 MMS 선택해 줍니다. 여기서 내용 바로 보기 요 녀석을 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긴급 재난 알림 요즘에 많이 오잖아요. 아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진짜 많이 받아왔는데 물론 좋긴 하지만 약간 이제는 좀 귀찮은 느낌이 좀 없잖아 있죠. 그래서 여기는 끄도록 할게요. 긴급 알림 설정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 안전 안내 문자 요 녀석만 꺼주도록 합니다. 긴급 재난 문자 같은 경우는 정말 큰일이 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경우에 문자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녀석은 켜주시고요. 긴급 안내 문자 요 녀석은 일반적인 안내 문자들이라서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어디에 떴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요즘에 인터넷으로 많이 알아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저는 껐어요. 끄고 생활하니까 편하더라고요. 문자가 들어와서.
자, 이번 영상은 배터리,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까지 할 수 있는 설정을 알려드렸는데요. 최대한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불편하지는 않으면서 배터리를 아낄 수 있는 수준까지만 알려드렸어요.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